봅시다 얘들아. 자, 원자의 구조 봅시다. 자, 원자는 일단 뭐랑 뭐로? 자, 원자는요 이 가운데랑 여기 알갱이 새끼들 뭐요? A랑 B로 뭐랑 뭐요? 중성자. 가운데 B가 뭐예요? B 전체적으로 원자핵이죠? 아 여기 순서를 바꿔야겠다. 원자핵과 전자. 그리고 주변을 도는 네 A 같은 새끼 전자로. 원자핵은요 이렇게 플러스 입자랑 안 플러스 입자로. 자 플러스 입자 뭐예요? 양성자 있고요. 전기 안띠는 뭐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한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수랑 무슨 수는 같다? 전자의 수가 같습니다. 원자에서는요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그렇죠 중성이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얘들아 볼게요. 나트륨 원자 번호 몇 번? 11번. 자 그러면 원자핵에 양성자 몇 개? 11개. 그럼 주변에 전자 몇 개? 전자도 어쨌든 토탈 11개가 있습니다. 자 이때 볼게요. 양성자 수가 변하면 얘는 더 이상 나트륨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트륨일 때는요 양성자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전자 수는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죠. 자 만약에 여기서 자 전자가 1개가 줄어서 전자가 10개야 이런 상황 있을 수 있어요 얘들아?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이온. 그렇죠. 이렇게 돼서 중성이 아니면 더 이상 원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의 새끼를 뭐라고 불러요?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온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리고 중성인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뭐가 양성자의 수랑 전자의 수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니네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게 이온인지 원자인지 잘 보고 풀어주셔야 돼요. 자 양성자 수는요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 수가 진짜 이 원자가 누군지를 밝히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양성자 수로 원자의 번호를 정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11번이야? 그럼 양성자 11개 이런 식으로 딱딱 외워서 가시면 돼요. 자, 우리 대충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자, 원자는요, 일단 뭐랑 뭐로 나누십니까? 원자핵과 전자로 나누시고요. 담배 피고. 원자핵은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여기는요, 진짜 전하가 아니고요, 상대적 전하입니다. 자, 중성자는요, 실제도 그냥 대충도 그냥 0이에요. 자, 그런데 얘들아 볼게요.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실제로 정확하게 전자가 얼마의 전기를 띠는지 과학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긴 알아요. 근데 그 전자가 한 개가 띠는 전기값이 되게 미세하단 말이에요. 뭐 6점 매세에다가 마이너스 23쿨롱 이렇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알긴 알지만 그 숫자를 쓰는 건 너무 짜증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냥 합니다. 그냥 전자 한 개가 가진 전하량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양성자는요 당연히 플러스 전기를 띠고 전자 한 개가 1만큼의 전기를 띈다면 양성자 하나는 얼만큼의 전기를 띠게요? 1. 딱 똑같이 1만큼입니다. 자 질량 한번 가봅시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실제적인 질량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아는데 또 숫자가 어떻게 돼요? 겁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안 할 거예요. 자 양성자 질량이 1이라고 하시면 중성자 질량도 거의 1이에요. 완전히 같진 않아요. 소수점 22번째 자리에서 달라요. 얘가 그냥 1이면 얘는요 1.001 이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의 비슷해. 자 전자의 질량은요? 야 마이너스 질량이 어딨어. 얘가 질량이 1이면 전자는요 질량이 양성자의 1837분의 1인가 그렇거든요. 아니, 그 정도는 뭐야? 아 몰라 없다 쳐. 대충 없다 쳐. 그죠? 원래는요 1800 몇 분의 1800 몇 분의 1이야. 근데 그 정도면 그냥 무시해도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무시합니다. 그래서 전자는요 원자 전체의 질량에서 큰 의미가 없다. 그냥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가 원자의 몸무게를 차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자 번호와 질량수 하는데 원자 번호는 했죠?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로 우리는 원자 번호 정하기로 했고요. 자,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로 원자의 성질이 달라지고,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죠. 우리는 양성자 수로 원자의 번호를 정했습니다. 자, 보자. 원자에서는요, 양성자 수랑 누구의 수가 같다? 전자의 개수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 번호, 자, 전자수, 원자에서는 이것도 같다. 자, 그런데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질량수죠. 질량수는요, 약간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량수는요, 질량을 나타내는 입자수 하시면 됩니다. 자, 질량을 나타내는 입자는 누구예요? 질량을 가지는 입자가 누구예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는요? 무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질량수는요, 누구랑 누구 수의 합? 그렇죠. 양성자의 수와 한국어를 못 써. 중성자 수를 합치시면 됩니다. 자,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 중성자에 비해서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양성자, 중성자 이 두 개만 합쳐서 원자의 상대적 질량. 진짜 질량 말고 누가 더 무겁니, 누가 몇 배 무겁니 이런 걸 할 때는요, 전자 무시하고 양성자, 중성자 수만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실 거예요. 자, 보자. 자, 원자 번호는요, 원소의 왼쪽 아래에, 질량수는 왼쪽 위에 표시합니다. 자, 기호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질량수가 23인 나트륨 원자. 자, 나트륨 원소 기호 Na 쓰시고요. 원자 번호 몇 번이라고요? 어디다 쓴다고요? 왼쪽 아래에 쓴다고요. 자, 그리고 몸무게 23 질량수는요, 오른쪽 위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헬륨은요? H2 쓰고 밑에 왼쪽 밑에 2 여기다가 2 쓰고 여기다가 3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승루가 자, 얘 양성자수 몇 개예요? 양성자 몇 개예요? 1개. 11개. 중성자 몇 개예요? 11개. 중성자 몇 개예요? 넌 진짜 자, 이게 뭐라고요? 원자 번호 양성자수. 요거는요? 질량수. 질량수는 뭐랑 뭐랑 더한 거라고요? 양성자수랑 중성자 더한 거라고요. 네. 12개. 자, 양성자수 몇 개요? 2개. 중성자 몇 개요? 1개. 됐습니까? 네, 회의하시면 됩니다. 자, 동위원소 가볼게요. 동위원소. 자, 외워야 하는 겁니다. 처음 배우시는 거예요. 자, 동위원소. 양성자 수는 같은데 뭐가 달라요? 질량, 그렇죠.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 수가 다른 원소예요. 자, 뭔 소리냐면요. 자, 수소가 있어요. 자, 수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런 수소가 있고요. 요런 수소가 있어요. 되십니까, 얘들아? 자, 양성자 몇 개예요? 한 개. 얘도 한 개. 자, 근데 중성자 몇 개예요? 0개. 얘는요? 한 개. 자, 그럼 볼게요, 얘들아. 자, 얘랑 중성자 개수는 다르죠. 그래서 질량수는 다르죠. 맞아요? 하지만 둘 다 뭐예요? 수소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둘을 뭐라고 부릅니까? 동위원소. 같은 수소인데 그저 그냥 목록에만 조금 다른 새끼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의 원소들은요, 자연계의 동위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는요, 요 수소랑 요 수소가 99대 1 이 비율로 존재해요. 미국에도 우리나라에도 그죠? 일본 상공에도 요게 비율이 이상하다 그럼 그 지역에도 뭔가 특별한 다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일정한 비율로 존재하고요. 자, 이 두 동위 원소는요, 화학적 성질은 같아요.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는 것은 같은 화학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랑 산소랑 반응하면 뭐 생기죠?
물 생기죠? 얘도 물 생기고 얘도 물 생겨요. 그리고 뭐 물이 여러 가지 뭐 물에는 소금이 잘 녹죠? 그럼 이걸로 만들어진 물에도 이걸로 만들어진 물에도 잘 녹고요. 수소에다가 불 갖다 대면 뻥 터지죠? 이것도 터지고 이것도 터져요. 그죠? 그런 화학 반응, 비슷한 반응을 하는데 뭔가 조금 다르죠? 밀도나 끓는 점이나 이게 무게 같은 그죠? 물리적 성질이 조금 다르다. 자, 그러면 얘들 볼게요. 우리가 이제 원자량을 구하시는데요. 자, 수소는요. 원자의 몸무게가 1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 수소의 원자량, 수소의 몸무게는 얼마냐?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모르는 그랑 자, 얘들 볼게요. 니네가 중간고사 국어는 70점 맞았고 기말고사 국어는 80점 맞았어. 그럼 니네 국어 성적이 얼마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70. 그렇죠. 평균 내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얘들아 그런 게 있어요. 자, 니네가 자 수학을 70점 맞았고요. 국어는 100점을 맞았어요. 됐습니까, 얘들아? 아, 좀 쉽게 할게요. 자, 수학은 80점 맞고 국어는 100점 맞았어요. 자, 그럼 야 너는 이번 중간고사 성적이 어떻게 되냐 하시면 뭐예요? 90점. 그냥 평균 90점이요. 이렇게 중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요 평균 구하는 방법이 다른 거 알아요, 얘들아? 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알아요? 네. 저번에 선생님이 선생님 말씀하셨던 제가 아, 제가 말씀해드렸어요? 그럼 언제 말씀해드렸어요? 저번 예전에 이걸 했었어? 저기 저 멀리 저번 과에서 저번 거에서도 도의원설 할 일이 있었나요? 에너지에서 아, 네. 자, 볼게요. 수학이 일주일에 5번 들었어. 국어는 그런데 일주일에 3번밖에 안 들었어. 400 그러면 플러스 그렇죠. 300. 여기 단위수라고 해요. 시수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들었는지를 곱해야 돼요. 일주일에 몇 번 들었는지를 곱한 다음에 더해서 전체의 단위수인 8로 나누는 이런 짓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얘들아 볼게요. 자, 수학이랑 국어랑 80점이고 100점 맞았어. A 학생은 이렇게 맞았어. B 학생은요, 수학이 100점 맞고 국어가 80점 맞았어. 중학교 때는요, 두 학생의 평균이 어때요? 똑같이 90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오시면 누구의 평균이 높아요? B의 평균이 높습니다. 수학이 일주일에 많이 든 거를 잘 볼수록 그죠? 평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일주일에 많이 든 과목을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얘는 몸무게가 1이고 얘는 몸무게가 2예요. 자, 그러면 자, 수소의 원자량 몸무게는 얼마냐 할 때 1도 있어요, 2도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평균 내서 1.5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를 고려해야 돼요? 존재 비율을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게 지구상의 99%가 존재하고 얘가 지구상의 1%가 존재한대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1짜리는 99만큼 있고 2짜리는 1%만 있으니까 이걸 더한 다음에 전체 비율이 100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1.5. 학교에서 계산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시키죠. 안 시켜요. 아 그냥 대충 알고. 그렇지. 느낌적인 느낌은 안 돼요. 얘의 몸무게를 평균 냈을 때 이 값은 1이 약간 넘는다. 1.5 오답이다. 그죠? 1.9에 가깝다 오답이다. 이해가요? 얘네를 평균 내면 거의 그냥 1이 나오겠다. 1에 가까운 수가 나오겠다. 그렇게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가봅시다. 자, 식만 써보래요. 자, 염소는요, 몸무게가 35짜리도 있고요, 37짜리도 있는데요. 얘가 자연계 이만큼, 얘가 자연계 이만큼 존재한대요. 그럼 염소 원자의 평균 원자량은 얼마다? 구하는 식 쓰래요. 여기 보지 말고 니네가 쓰고 확인을 해. 아니요. 답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35.5가 나오시면 매우 좋은데요. 자, 지금 35짜리가 있고
37자리가 있죠. 아, 네 등분하고. 자, 그런데 그치 이거 내등분하면 되는 거죠. 얘네가 정확하게 반반 존재한다면 36이겠죠. 그런데 지금 얘는요 어떻게 돼요? 얘가 더 많잖아요. 3대 1의 비율로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3대 1의 비율로 얘가 이어서 35.5가 나옵니다. 실제로 계산하면 되고요. 약간 이렇게 그 비율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치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실 수 있어요. 자, 우리는요 요거를 안 하고 요것만 해볼게요. X는요 10짜리 몸무게가 있고요. 12짜리인 독립 원소가 있대요. 자, 그럼 X2의 분자량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X는 몸무게가 10짜리도 있고 12짜리도 있대요. 그럼 아. X2는요 몸무게가 몇 가지 존재할까요? 세 가지. 해가 두 가지 아니야? 세 가지. 두 가지. 자, X2는요 X 두 개가 만난 거죠. 24개. 자, 얘 몸무게 일단 둘 다 몸무게 10짜리를 만나면 얼마짜리 가능해요? 20. 20짜리 가능하죠. 둘 다 10, 20이면 22, 아니 24짜리도 있겠죠. 하나는요.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12면 22. 그죠? 22짜리 있겠죠. 다른 몸무게 가능해요? 좀 세 가지. 없네요. 여기 세 가지밖에 없네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유저. 자, 얘들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니네들을 이제 싸가지 검증하는 문제 갑니다. 네, 네 가지. 싸가지를 검증하는 문제 갑니다. 이거는요, 삶의 태도에 관한, 그죠? 태도만 제대로 갖춰 있으면 잘 푸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HCl 가봅시다. 자, 이제 HCl의 몸무게가 몇 종류인지 따지는 거예요. 자, H는 몸무게가 1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습니다. 자, Cl은요 몸무게가 35짜리도 있고요 37짜리도 있습니다. 자, 그럼 HCl의 분자량은요 몇 가지일까요? 6가지 아니야? 6가지죠. 자, 선생님이 이거는 뭐에 관해서 묻는 문제래요? 니네 머리를 문제래요? 싸가지를 묻는 문제래요? 싸가지. 그럼 답이 몇이에요? 네 가지. 네 가지. 하하. 자, 공부에 관한 태도를 묻는 문제라고 했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세 가지고 두 가지면 3, 2, 6 해서 6가지겠네 하는 그 뭐예요? 아니란. 좀 안일하고 그죠? 좀 이렇게 건방진 새끼들을 거르는 거죠. 5가지 아니에요. 몇 가지입니까? 5가지. 5가지죠. 야, 사람이 혹시나 그죠? 겸손함을 가지고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35 저 해봤어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있어요? 자, 얘들 올게요. 머리도 모자라서 그래요. 가장 작은 몸무게는 몇이 가능해요? 야, 가장 작은 몸무게는 몇이 가능해요? 36. 36이 가능하죠. 가장 큰 몸무게는 몇이 가능해요? 30, 아니 40. 42가 가능하죠. 그럼 몸무게가 몇 가지 나와요? 36, 37, 38, 39 몇이에요? 40 몇 가지예요? 5가지겠네. 아니면 그렇지. 조합은요 3, 2, 6인데 자 얘들 볼게요. 중복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38이고 이렇게 하면 38이잖아요. 중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해보는 거지만 머리가 조금만 더 따라간다면 가장 작은 몸무게가 이거지. 가장 무거운 몸무게 이거지. 그럼 중간에 이거지. 이거 다 나올 수 있을까? 최대 5가지고 다 나오는지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죠? 자 그러면 자 이제는 진짜 지능 테스트죠. 자 이제는 싸가지가 아니라 지능 테스트를 가보겠습니다. 지가 못하는 게 능지 테스트다. 자 보자. 이번에는 H2 갑니다. 자 수소는 몸무게가 1, 2, 3 세 가지가 있고요. 산소는요 16과 18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물 몸무게는요 몇 가지 가능할까요? 세 가지. 6번. 일단 잘 모르겠는데 넌 아니야. 넌 진짜 아니야. 6가지. 5가지. 6가지 맞아요. 야 나뭇가지. H2는 O 하나에 H 두 개죠?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H 왜 두 개예요? H2O니까 아. 진짜 자. 좀 나가자. 가봅시다. 자 그러면 얘들아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몸무게는 얼마예요? 18. 18이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몸무게는요? 24. 20, 네? 23 아니에요? 3, 18이죠. 3에 18이 가장 나올 수 있는 무거운 무게죠. 아, 계산. 그쵸? 그럼 6 더하기 18이니까 얼마예요?
24가 최고 몸무게죠. 그러면 7개나. 18, 19, 20, 21, 22, 23, 24에서 7가지죠. 근데 중간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다 나올 수 있겠죠. 7가지죠. 왜 제일 작은 게 18이에요? 1, 16이면 되잖아요. 28. 됐죠? 도대체 세 개는 어떻게 나온 거야? 시간 나와. 17, 18 해가지고. 답이 없다. 나가자. 자, 넌 문과로 가라. 봅시다. 말통이잖아 이게. 자, 보자. 여기 써볼게요, 얘들아. 이게 뭐야, 이게? 다 맞았어요, 얘들아? 네. 자, 요렇게가 동위원소죠? 네. 그리고 요렇게 셋이 동위원소죠? 네. 자, 그런데 수소의 동위원소는요, 너무 유명해서 얘네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수소예요. 그러니까 자연계 얘가 99.99%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게 우리가 부르는 수소라는 애예요. 자, 얘는요 흔치 않아요. 자, 근데 이제 너무 유명해서 이름은 알아야 되는데요. 얘는 수소긴 수소인데 조금 무겁죠. 네. 중성자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중수소예요. 저는 과산화수소. 자, 무슨 뜻이에요? 무거울 중을 써서 무거운 수소예요. 근데 얘는요, 3로 무겁죠. 과수소. 3로 무겁죠. 야, 과체중수. 뭔데? 대학 한 번 꾸르면 뭐예요? 뭔데 얘기야? 재수 한 번 더 꾸르면 이수. 삼수죠, 삼수. 제가 두 번이고, 그 다음은 삼수예요. 자, 그래서 얘는요, 삼중수소예요. 슬프다. 그죠? 3만큼 무거운 수소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너무 유명해서 이렇게 동위원소인데 이름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름 없어요. 그럼 얘는 그냥 산소 16, 얘는요, 산소 18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냥 몸무게, 뒤에다가 그냥 몸무게 붙이면 되고요. 다른 애들은 딱히 부르는 방법이 없고, 근데 얘네들은요,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원자의 전자 배치. 자, 원자 주변에 이제 전자가 배치가 되는데, 자, 아까 전에 했죠. 나트륨이 원자 번호 몇 번이요? 11번이죠. 그러면 가운데 원자에게 양성자가 11개 있고 주변에 그냥 전자가 11개 있다. 뭐예요?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하고 끝이었어요. 그런데 전자가 원자 핵 주변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자,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특정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거는요, 우리가 원자 모형이라고 하시는데요. 원자 모형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모델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고등학교에서는요, 이렇게 5세대 모델까지 배워요. 여태까지는 5세대 모델까지 배웠어요. 근데 니네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5세대 모델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기모지. 네, 이 단원이 완전히 화학원에서 빠져서 지금 우리가 아예 배우지를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자, 4세대 모델까지만 배울 거고요. 이거는 4세대 모델입니다. 이거보다 더 고급스럽고 진짜 모델은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요 낮은 버전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낮은 버전에 따르면 원자핵 주변의 전자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시면 마치 행성처럼 태양 바깥쪽에 누가 도는 궤도가 있어요? 수성이 도는 궤도가 있고, 그 다음 지구가 도는 궤도가 있고, 미안해요. 금성이 도는 궤도가 있고, 그 다음 지구가 도는 궤도가 있죠. 지구는 이 궤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만 도는 거죠. 금성은 여기만 도는 거죠. 수성은 여기만 도는 거죠. 자, 그래서 각자의 뭐예요?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 전자가 돕니다. 이 전자가 어디 갔어? 전자가 이렇게 도는 이 궤도를 우리는 전자의 껍질이라고 부르실 거예요. 자, 보자.
그리고 볼게요. 이 각각의 전자 껍질에는요. 그냥 바로 해버릴게요. 번호가 있습니다. 자, 가장 안쪽 전자 몇 번 껍질? 1번 껍질. 그 다음 2번 거. 2번 껍질. 3번 껍질. 이제 쭉 가시면 돼요. 그리고 기호도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껍질의 기호는요. K 껍질. 그 다음은요. L 껍질. 자, 그럼 느낌 가져요. 그 다음은요. M. 그 다음 N.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죠? 뭐야? 근데 왜 갑자기 K부터 시작해? 그래서 이게 원래 A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A는요 다른 기호가 너무 많죠. 그래서 A 탈락. B도 다른 게 또 너무 많아. 탈락. C도 다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이제 K쯤 가니까 별로 쓰는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냥 K부터 하면 별로 안 헷갈리겠구나. 그래서 그냥 K부터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예? 맞아요. 칼륨은 K인데 그나마 덜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잡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자, 이제 전자가 요 궤도를 돌거나 요 궤도를 돌거나 이 궤도를 도는데 이 각각 이 궤도에 정해진 에너지 값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궤도의 에너지 값이 예를 들어 100. 그럼 두 번째 궤도는 에너지가 200. 세 번째 궤도는 250 이런 식으로 이 각 궤도마다 정해진 에너지 값이 있어요. 그럼 자볼게요, 얘들아.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이렇게 두 마리가 돈대요. 그럼 각 전자가 가진 에너지 값은 얼마래요? 100입니다. 그냥 여기는요. 이 궤도의 에너지는 100이고요. 여기를 도는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100이에요. 자, 여기에 전자가 세 마리가 돕니다. 200. 각각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값은 200. 여기에 전자가 두 마리가 돈대요. 그럼 요 궤도를 도는 전자 에너지 값은 그냥 250. 그죠? 전자는 정해진 궤도를 돈다. 정해진 에너지의 궤도를 돈다. 정해진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갖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원자의 주변을 누가 돌아요? 전자가 도는데 그 전자가 갖는 특정한 뭔가 에너지 값을요. 좀 어렵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에너지 준위라고 불러요. 그래요, 얘들아? 자, 볼게요. 이때 특정한 값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 나트륨 원자에서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은 100 아니면 200 아니면 250이에요. 다른 에너지는요? 못 가져요. 99나 150이나 이런 에너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승로가 집중해서 좀 봐라. 자, 이 전자는요. 이 궤도만 돈다고 그랬죠. 전자 여기 사이에 위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없어요. 그 사이에 에너지를 가질 수도 없어요. 특정한 위치와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가지는 이 특별한 에너지 값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너지 준위라고 부른다고요. 네. 그냥 그런 단어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보자. 자, 원자의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이 궤도를 우리는 이 각각의 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 껍질이라고 부릅니다. 양파 껍질처럼 그냥 전자 껍질이다라고 불러요. 자, 원자에서 가장 가까운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낮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자. 원자의 전자 배치의 원리 가볼게요. 자, 지금 볼게요. 나트륨은요. 전자가 몇 개예요? 11개입니다. 자, 11개의 전자를 우리가 이 궤도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규칙이에요. 자, 전자는 안쪽부터 배치, 바깥쪽부터 배치. 안쪽. 안쪽부터 배치입니다. 2개, 8개. 그리고 이 모든 전자 껍질에는요.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전자 수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껍질에는요. 전자가 최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작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8개. 8개예요. 그 다음은요. 8개예요. 그냥 첫 번째가 2고 그 다음은 8개예요. 자, 전자는요. 원자에게서 뭐예요?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그냥 우리는 쉽게 안쪽 전자 껍질부터 그죠? 차례로 채워지는데 각 전자 껍질에 채워지는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 몇 개? 2개고 나머지는요? 8개. 8개요. 됐습니까, 얘들아? 그래서 다 채우고 올라가 주시면 돼요. 자,
자, 산소 배치 가볼게요. 산소 몇 번? 8. 산소 원자 번호 8번. 자, 그럼 원자핵의 전자가 몇 개? 아니 뭐야, 원자핵의 양성자 8개. 자, 전자 몇 개 배치해야 돼요? 위에 2 개예요.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 개. 그럼 그 다음 전자 껍질에 몇 개? 6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습니까, 얘들아? 자, 실제 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 이렇게 전자 배치 그려라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그리는 거 직접적으로 나와요. 자, 이 동네에서 가장 과학 어려운 학교가 어디예요? 아이씨, 고등학교 씨. 아, 강서. 강서요. 강서도 그리라는 게 시험 문제 2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볼게요. 학교에서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점 방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점 방식으로 그리시면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분석하거나 파악하거나 할 때 되게 귀찮아요. 이게 전자가 이 안에 바깥에 안에 몇 개 있고 바깥에 몇 개 있는 거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되게 귀찮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점으로 찍지 않고 귀찮으니까 숫자로 써버릴 겁니다. 자, 칼슘 원자 번호 몇 번? 20번입니다. 자, 원자핵의 양성자가 20개가 있어요. 자, 전자 배치를 할 건데 점으로 언제 찍고 있어요? 그냥 숫자를 씁니다. 가장 안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다고요? 2개. 그 다음에 8개겠죠. 그 다음에 8개겠죠. 끝? 아니죠. 아직도 다 안 했네. 그 가장 바깥쪽에 2개. 돼요, 얘들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숫자를 씁니다. 선생님이 전자 배치를 그려라 다음 시간에 시험을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돼요? 숫자를 씁니다. 근데 학교에서 답수를 할 때 이렇게 숫자를 쓰면 어떻게 돼요? 3점. 학교에서는 이렇게. 그런데 그냥 문제를 빨리 풀 때는 이렇게. 자, 그래서 전자 배치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자, 아까 전에 전자는요, 정해진 궤도에서만 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정해진 궤도에서만 도는데 평생 여기 있는 전자는 여기서만 살아야 돼요? 아니죠. 얘가 위에 껍질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에 껍질로도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래 있는 껍질에서 위에 껍질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올라가시면 돼요? 하나가 빠져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전자가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일단 자리는 있다라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먹어야 올라가요. 얼만큼 먹어야 올라가요? 자, 아까 1층의 에너지가 100이고 2층의 에너지가 20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요, 전자를 얼마 먹으면 올라가요? 100을 먹으면 올라갑니다. 자, 위로 올라간 전자는요, 다시 밑으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때는요, 그렇죠. 100을 방출하시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이때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면 올라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올라가게요? 뭐 다 괜찮아요. 열도 좋고 뭐 빛도 좋고 전기도 좋고 아무거나 다 먹고 올라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는 근데 사실 정해져 있어요. 뭘 제일 좋아하게요? 여러 가지 에너지 중에서 전기 아니고요. 열 아니고요. 빛을 제일 좋아해요. 나중에 가보시면 전자는 빛이랑 가장 활발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근데 먹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요, 아까 여기가 에너지가 200이고 여기가 에너지가 100이었죠. 그럼 에너지를 100을 방출한다 그랬죠. 근데 내려올 때는 무조건 뭐예요? 빛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전자는요, 에너지 준위가 다른 전자 껍질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이동할 때는요,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뭐예요? 흡수를 합니다. 다시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이동할 때는요,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을 하시는데, 자, 에너지를 무슨 형태로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죠. 근데 위에서는요, 그냥 에너지 흡수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흡수는 아무거나 돼요. 근데 방출은 꼭 빛을 방출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전자가 이렇게 에너지를 먹고 위로 올라간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들뜬 상태라고 부릅니다. 애가 들떴죠. 한껏 들떴죠. 너무 없어 보이네. 아, 진짜 레알 화학 원의 정식 용어입니다. 들뜬이. 네, 들뜬 상태입니다. 갑자기 너무 없어 보이네.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에너지를 다 잃고 가장 아래로 내려온 상태를 우리는 처진 상태. 바닥 상태라고 부릅니다. 네. 자, 정식 과학 용어니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저 천장 상태 아니에요. 아니고 천장 상태 아니고 바닥 상태 되시겠습니다. 외우기 외우기는 좋은데 맞네. 들뜬 상태.
자, 가봅시다.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 볼게요.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어디요?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를 우리는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자, 원자과 전자의 가장 1차적 의미는요. 전자를 배치했을 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우리는 원자과 전자라고 해요. 자, 화학 결합에 참여하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가 화학 뭐에 참여해요? 결합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원소의 무슨 성질을?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전자 배치를 직접 좀 그려봅시다. 전자 배치를요. 아 A씨부터 가요? 아니 다는 좀 그러니까요. 3개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그려보세요. 그 동글뱅이 뭐예요? 아, 아까 숫자요. 이거 하나 해드릴게요. 숫자로만. 예를 들어서 미백 여기가 알루미늄이죠. 그럼 알루미늄이면 그냥 편하게 여기 알루미늄이잖아요. 그럼 플러스 13 하고 2, 8, 3 이 정도만 그려요. 이렇게만 그려요. 저 노란색 칠해진 거 다 그려요. 네. 전 좀 그래도 그려야 돼요. 너 답을 노란색만 하면 돼. 실수 다 했는데. 아, 자, 그래서 얘들아 볼게요. 다 안 그렸어요? 네. 그래요. 천천히 그려, 천천히 그려. 다른 사람들은요, 안 그린 부분도 그려. 어차피 숙제거든요. 아, 네. 다 그리고 있던 내가 왜 이렇게 야, 너 이렇게 손이 느려, 이씨. 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르칩니다. 자, 그렸어요? 잠깐만요. 아, 좀 그만 그려. 아니, 자, 잠깐만요. 됐어, 시끄러. 아니 잠깐만요. 정했어요. 자, 아까 전에 주길표라고 했죠. 이 아저씨가 이제 표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이 가로축, 세로축 두 가지 기준으로 뭔가 얘네의 뭔가 규칙성이 있으니까 지금 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그럼 니네들이 이제 봤어. 자, 그렸을 때 이 같은 가로줄에는요 어떤 규칙성이 있어요? 전자 껍질 수가 그렇지요. 전자 껍질 수가 같죠. 여기는 1껍질, 여기는 2껍질, 여기는 3껍질이죠. 자, 껍질 수가 맨 위에 들은 몇 개? 한 개. 여기는 몇 개? 두 개. 여기는 세 개. 이 껍질 수는 뭐랑 관련이 있다? 순서. 이 껍질 수는 뭐랑 관련이 있다? 아, 전자 주기랑 관련이 있네요. 아, 1주기 1껍질, 2주기 2껍질, 3주기 3껍질, 4주기는
4껍질이겠네. 5주기는 5껍질이겠네. 7주기는 7껍질이겠네. 아, 이런 규칙성이 있구나. 자, 세로줄에는 어떤 규칙성이 있어요? 1이 끝에. 그죠? 가장 바깥쪽이 1이죠? 원자과 전자가 뭐예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라고 그랬죠? 얘는요? 얘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2개네.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3개네. 4개네. 5개네. 6개네. 7개네. 8개네. 자, 그러면 일단 해. 일단 8개로 하고. 자, 원자과 전자수는 이렇게 가네요. 자, 원자과 전자수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아니 저게 족이랑 관련이 있네. 근데 그냥 족은 아니고 그 뭐라고 말해야 돼? 간단하면. 예? 족을 간단하게 하면 1, 2, 3, 4 이 숫자는요. 족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아 1의 자리 있어. 그렇죠. 족의 1의 자리수네. 아, 원자과 전자수는 족의 1의 자리수랑 관련이 있네. 이해 가십니까, 얘들아? 자, 그러면 볼게요, 얘들아. 주기율표는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여기 누구죠? 17족 새끼 다 외워야 되는데. 여기 누구요? F 플로린 그 밑에요. CL 염소 그 밑에요. B열 브로민 그 밑에요. I 아이오딘. 자, 그 가보시면 아이오딘 껍질이 몇 개요? 제 5개 그렇죠. 2, 3, 4, 5. 아, 껍질 뭔지 모르겠지만 난 얘가 몇 건인지도 몰라. 전자가 몇 개인지도 몰라. 하지만 껍질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일 거요.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전자는 몇 개요? 7개 7개지. 얘네 라인이 7개니까 그냥 이렇게 해먹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얘들아? 자, 그러면 자, 리튬, 나트륨 그 밑에 뭐예요? 칼륨이죠. 칼륨은요 몇 번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껍질은 몇 개요? 4개고 가장 바깥쪽에는 전자가 무조건 몇 개요? 하나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써먹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아, 주기율표에 이제 우리가 그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왜 같은 세로줄마다 성질이 같은지 이제 안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모르고 성질이 비슷하니까 놨어. 그냥 모르고 성질이 비슷하니까 놨어. 근데 알고 봤더니 같은 줄끼리 성질이 왜 비슷해?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가 같아서 성질이 비슷한 거였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 나중에 그 원리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과학은 얘들아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과학은 일단 답은 알아. 답은 알아. 그런데 왜 이런 거지? 왜 이런 거지? 생각하다가 답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수학하고 달라요. 수학은 증명을 해서 답을 찾아내시는 거죠.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찾아가는 게 수학이라면 과학은 이미 답은 아는데 그게 왜 그런지 찾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 그걸 누가 몰라. 근데 왜 죽는 걸 찾는 건지가 과학이에요. 자, 사람은 움직여. 나무는 움직이지 않아. 근데 왜 그런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해요, 얘들아. 수학은요, 답을 보면 안 돼요. 답을 보면 안 되고 좀 답을 니네가 찾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과학은 답을 알아도 돼요. 원래 과학은 그거야. 과학은 누구나 답을 알아. 근데 답을 보고 이게 왜 그런지를 생각하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은 좀 다르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과학은 선생님 답지를 보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답지를 봐도 돼. 근데 과학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답을 외우면 안 돼요. 그건 과학이 아니잖아요. 이 답이 왜 그런지를 생각하는 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돼요, 얘들아? 그래서 과학은 답을 봐도 되는데 꼭 그 답이 왜인지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원자과 전자수는요. 족의 번호에 뭐예요? 1의 자리수랑 같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자 18쪽은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몇 개였어요? 8개죠. 근데 여기 가봅시다. 요거를 8을요? 아니요. 지우고 0이라고 씁시다. 요거를 꼭 X를 하고 0이라고 합시다. 요거를 지우고 0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원래 딱 봐도 얘는 뭐예요? 2죠. X. 얘네들은 8이죠. X. 0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원자과 전자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였어요, 얘들아? 원자과 전자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였어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예요. 아 결합을 처음에 안 하네. 그렇죠. 얘네들은 결합에 참여를 안 해요. 자, 얘들아 볼게요.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18쪽 애들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비활성 기체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지금 미리 살짝 하시는 거예요. 자, 비활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애들이랑 반응을 안 한다고 그랬죠. 수소를 갖다 줘도 산소를 갖다 줘도 전기로 지져도 아무런 반응을 안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반응을 안 하는 기체예요. 자, 예를 들게요. 니네 엄마 아빠는 왜 결혼을 했대요? 사랑하니까. 혼자 사는 게 좋아? 둘이 사는 게 좋아? 그만큼 혼자 좋아했던 사는 거지.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더 안정하고 좋으니까 그런 거죠. 혼자는 외롭고 불안했어요. 그죠? 둘이 사면 좋을 줄 알고 결혼을 한 거죠. 자, 좋을 줄 알고. 좋을 줄 자, 알고. 그치. 자, 둘이 사면 좋을 줄 알고. 자, 둘이 사면 더 안정되고 더 좋을 줄 알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이거는 빼면 알았어요. 좋으니까. 알았어. 니네 엄마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죠? 혼자 사는 게 좋다. 아니에요. 자, 알았어. 그래. 그죠? 니네를 낳아서 매우 행복하시대죠? 자, 알았어. 아니에요. 맞네. 아 열심히 합시다. 자, 사랑하시자. 그래요. 아니야, 진짜 니네가 5살, 6살까지는 진짜 니네를 너무 사랑했어. 진짜 니네들이 99.9% 이뻤는데 점점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내가 크면서 보니까 이 새끼 뭐지? 자, 봅시다 얘들아. 볼게요 얘들아. 자, 지금 얘네들은요. 자, 다 어떤 거 싶어 하냐면요. 어떤 상태가 가장 안정화 해봉 상태냐면요. 자신의 각각의 전자 껍질을 꽉 채우고 있을 때가 가장 안정하고 뿌듯하고 만족한 상태예요. 그죠? 첫 번째 껍질은 2면 꽉 차고 그 다음 껍질은 8이면 꽉 차는 거죠. 이 상태가 가장 안정하고 행복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플로린 봅시다. 플로린의 전자 배치는 어때요? 이렇죠. 맞습니까, 얘들아? 자, 그럼 나는 이 상태가 만족하고 안정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되고 싶어요? 한 명 하나를 그렇죠. 누구처럼? 여기 있는 옆에 있는 네온처럼 전자를 하나 먹었으면 좋겠죠. 자,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전자를 하나 줄 아이가 필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리튬이 한번 볼까요? 자, 리튬이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2, 1이죠. 자, 전자 배치 만족합니까? 만족해? 안 하죠. 왜요? 7개가 7개가 부족해. 자, 얘가 안정된 방법을 찾는 건 2개가 있어요. 얘가 7개가 먹으면 누구처럼? 네온처럼 멋지고 안정되겠죠. 아니면 아예 하나를 버리면 헬륨처럼 멋지고 안정하겠죠. 자, 그래서 쟤는요. 어떤 방법이 더 쉬워요? 한명처럼. 하나 버리고 헬륨처럼 되는 방법이 쉽겠죠. 그래서 얘는 누가 필요해요? 내 전자를 하나를 처리해줄, 받아줄 놈이 필요한 거예요. 잠깐 누가 누구랑 천생연분이에요? 얘네 둘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하나를 버리고 얘는 하나를 받아서 너무나 안정된 상태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은 화학 결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산소는요 화학 결합을 할까 안 할까? 해요. 왜 해요? 자, 얘도 전자 배치를 봤을 때 전자 배치 만족해? 못 만족해? 못 만족하니까 전자 배치를 만족할 때까지 화학 결합을 하시는 거예요. 화학 반응은 그래서 결합은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쪽 애들은요. 자, 화학 결합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나 혼자 자체로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의미를 살려서 0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14쪽은 뭘? 아, 그러니까 14쪽은요. 2, 4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요. 아, 4개를 받기도 4개를 버리기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약간 특이한 방법을 씁니다. 그거는 다 다음 시간에. 자, 생각이 있으셨고. 자, 원자과 전자수는요. 자, 1의 자리수랑 같은데 18쪽 원소는요. 0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 의미를 더 살리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한다. 반응하는 전자가 없다. 자, 같은 족 원소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동족 원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동족, 동포 비슷한 느낌이죠. 자, 같은 족 원소는요. 동족 원소는요. 뭐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비슷비슷한 화학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다 동일하게 전자 하나를 버리는 반응을 합니다. 전자 하나 다 버리고 양이온이 되는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돼요, 얘들아? 자, 그럼 비슷한 화학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같은 주기의 원소 가로줄 애들은요 전자가 들어있는 모수가 같다? 껍질수가 같다. 그래서 껍질수가 주기번호이다. 자 그래서 니네들은 지금 안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언니들은 그냥 이 문장을 외워버립니다. 자, 이 단원의 제목이 뭐였어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죠. 첫 번째 맨델레프 아저씨가 얘를 원자량으로 이렇게 쭉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하다 보면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튀어나온다며. 또 성질이 얘랑 비슷한 원소도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튀어나온다며. 자, 이렇게 성질이 비슷한 애가 주기적으로 튀어나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시면 자, 보자. 자, 수소 원자가 전자 몇 개? 수소 원자가 전자 몇 개? 한 개. 헬륨은요? 2개. 아, 0개. 0개. 리튬은요? 1개. 1개. 그 다음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0개. 다시 1개. 2개. 3개. 4개. 5개. 7개. 자 볼게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의 성질이 자꾸 비슷한 애가 튀어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원자과 전자 자체가 비슷한 애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튀어나와서 그래요. 원자과 전자가 똑같은 애들이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튀어나와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는 문장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뭐다?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몬소수가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원자과 전자수가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원자과 전자수의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원자의 성질에도 주기성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교재 문제에서 원자과 전자. 자 8페이지에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같은 페이지니까 1번하고 4번을 동시에 풉시다. 1, 4. 둘 다. 1번, 4번. 그렇지. 선생님 네. 뭐 하나 여쭤봐도 뭐요? 화장실 가는데 안 돼요. 참 몇 시에요? 지금 35분. 5분만 참고 1번하고 4번만 풀이 듣고 가. 네. 그럼 수업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요거 하면 설명은 안 해요? 요거 설명 듣고 가면 한 5분이면 설명 듣고 갈 수 있어요. 풀었어, 성우가? 네. 수신호이가 1번에 몇 번? 4번에. 둘 다 틀렸어요. 이건 딴게 아니고 근데 어려운데요, 문제가. 이거는요, 니네들이 푸는 걸 처음 봐서 그런 거고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런 거를 처음 봐서 그럴 뿐이에요. 네, 저 만나 봐주세요. 이 갔다 오는데 아니 이게 아니고 4번이 틀렸잖아. 아, 이건 이건 안 걸려요? 엇갈렸는데. 조용히 해, 너무 좋아. 이번에 왜못 보는 자, 보자 얘들아. 요런 게 나와 있을 때 자, 여기다가 원소 기호를 다 쓰고 시작해야 돼요. 자, 얘가 뭐다? 여기 수소에, 리튬에, 나트륨에, 여기는 뭐예요? 탄소에, 여기는 규소에, 여기는 뭐예요? 플루린에, 여기는 네모네. 이거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B는 알칼리 금속이다. 맞죠?
자, B, C랑 전자껍질 수가 같다. 이렇게 같은 줄로 전자껍질 수 같은 거 두 개죠. 자, 상온에서 기체는요. 우리 기체 외웠잖아요. 요거 기체죠. 그죠? D는 상온에서 기체가 맞죠? 여기는 비활성 기체였잖아요. 금속성 가장 큰거 2번. 자, 금속성이 가장 큰 것은 자, 얘들아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요쪽이 금속이죠. 요쪽이 비금속이죠. 자, 요거는 안 했구나. 자, 금속성이 가장 큰 것은 이게 맞습니다. 금속은요. 자, 금속의 성질이 가장 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이 금속의 대표예요. 금속의 성질이 가장 큰데 자, 알칼리 금속 반응성 밑으로 내려갈수록 컸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컸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알칼리 금속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게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고요. 그러면 할로젠은요 반대로 비금속성이 큰 거죠. 그래서 할로젠은요 반대로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비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E와 F의 화학적 성질은 유사하다. 화학적 성질은요 가로줄이 유사해요, 세로줄이 유사해요. 같은 가족이 성질이 유사하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오늘 숙제공사. 숙제공사는 끝나고 할 거예요. 자, 여기 신입생 들어와서 시험도 안 보고 숙제공사도 안 한 거예요. 부럽다. 자, 얘들아 4번 가볼게요. 자, 보자. 다음 몇 가지 중성 원자 또는 단원자 이온입니다. 원자랑 이온이 섞여 있대요. 됐습니까, 얘들아? 자, 지금 보시면 A, B, C, D에 자, 지금 가로에는 뭐가 써 있어요? 전자수가 써 있고요. 세로에는요. 전자수분의 양성자수가 써 있죠. 자, 그러면 해보세요. A는요, 이 값이 얼마래요? 1이래요. 전자수분의 양성자가 1이래요. 근데 A는 전자수가 몇이야? 8분의 8. 9잖아요. 9분의 9. 그러니까 얘는요, 9분의 9가 되시는 거죠. 전자 9개, 양성자 9개 되시는 거죠. 그러면 A는 누구예요? 그냥 플루오린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얘들아 별거 없죠. 근데 이런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봐서 그런 것 뿐이에요. 자, 그럼 B를 가봅시다. B는요, 전자분의 양성자수가 얼마예요? 전자분의 양성자수가 1.2인데 전자가 몇 개예요? 10개잖아. 그럼 양성자는요? 12개잖아. 그럼 얘는 누구예요? 원자는 누군지 누굴 보고 정해요? 양성자수로 정하는 거죠? 양성자수 12개, 원자 번호 12번이면 누구야? 마그네슘이죠. 자, 근데 이건 원자야 아니야? 양성자랑 전자의 개수가 다르네요. 그러면 뭐야? 이온이죠. 양성자가 12개인데 전자가 10개야. 그럼 얘는요? 네. 그럼 얘는요? Mg2인 거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럼 C 보자. C는요. 그죠? 자, 전자수가 10개. 자, 그런데 양성자수가 얼마여야지 0.8이 나오시는 거예요? 8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산소. 네. 그래서 얘는요. 5 마이너스. 자, D는요. 11분의 11. 자, 전자분의 양성자수가 1값 나오는데 이게 11이면 여기도 11이어야겠죠? 그럼 얘는 그냥 뭐예요? 깔끔하게 그냥 나트륨이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되게 어렵게 물어보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C는요 마이너스를 띈다? 맞네요. 음이온이고요. A와 D는 같은 족 원소이다. 얘는 17쪽이고 얘는 1쪽이잖아요. 전자 껍질 수는요. 자, B가 어딨어? B는요 마그네슘이고요. 자, 그 다음에 D는요 나트륨이죠. 걔 2개, 3개니까. 자, 얘네들은요 같은 줄에 있는 애들 맞아요, 얘들아? 아니죠. B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자, 요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봐봐. 자, 나트륨 그 옆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죠. 자, 그런데 얘는요 원래는 몇 줄기예요? 3줄기니까 껍질이 3개니까 자, 껍질 수는 같다. 맞아요, 틀려요? 맞긴 한데 전자가 채워져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나트륨은요 그냥 나트륨 그 자체죠.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2, 8, 1이죠. 네. 근데 여기에 있는 B는요 뭐예요? 마그네슘 이온이에요. 네. 자, 마그네슘은 원래 전자 배치가 2, 8인데 지금 얘는요 지금 전자가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전자 2개를 잃은 상태잖아요. 그럼 전자가 2, 8까지밖에 없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전자 껍질 수는 어떻게 돼요? 얘는요 2개죠. 얘는요 3개고요. 자, 얘들아 봅시다. 지금 요거는요 니네들이
자, 처음 풀어보고요. 아, 그려보시면 당연히 아는 건데 이렇게 손으로 해볼 생각이 없었죠. 자, 그래서 어려우신 거예요. 자, 화장실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봅시다. 자,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는요, 문제 푸는 방법이 많이 달라요. 니네들은 한번 얘기해 줬을 수도 있는데, 자, 얘들아 볼게요. 3259 곱하기 425. 야, 3259 곱하기 425. 안 보고 암산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보면 해요, 못해요? 하죠. 보고 쓰고 수하면 이거 못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거 가리고 암산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죠. 고등학교랑 중학교, 초등학교 공부는 그게 달라요. 초등학교 공부는요, 5 더하기 2 바로 알죠. 더하기 할 줄 알면 굳이 써보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중학교랑 초등학교 공부예요. 근데 고등학교 공부는요, 알아. 곱하기 할 줄 알아.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적고 정리해서 보지 않으시면 못해요. 왜요? 우리가 머리가 모자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 IQ 얼마 넘으면? 네? 70? 아, 150 훨씬 넘어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 150 몇 명 넘는 사람 못하던데? 한 160에서 한 180 정도 되면 이거 그냥 해요. 근데 여기 그거 되는 사람 없잖아. IQ 여기 160 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여기 안 앉아있지. 그죠? 이미 서울대를 졸업을 했지. 맞습니까,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볼게요. 중학교 공부를 생각하다가 고등학교 문제가 안 풀린다 했을 때는요. 이렇게 보고 풀면 당연히 안 되죠. 선생님 가르치는 애들이 저번에 했었잖아. 니네 모르죠. 수능 수학 맨 마지막 두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 알아요? 그거 두 개. 이게 보고 푸는 새끼 있었어요. 와. 네. 네, 맞았어요? 봤지 당연히 이 새끼야. 그거 맞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선생님 풀었다는 거 맞네. 자, 볼게요. 우리는 안 돼요. 자, 이런 거 다 어떻게 써요? 써가면서 보시는 거예요. 자, 니네들 머리가 안 돼. 이게 1.2고 10을 써야 12가 보이죠? 자, 요거는요, 요렇게 쓴 다음에 이게 0.8이니까 10 쓰고 이렇게 8이어야 보이죠? 써가면서 하세요. 이것도 그려야죠. 2, 8. 2, 8, 2. 그죠? 아, 그니까 두 개랑 세 개가 다르구나. 이해 가십니까? 그냥 눈으로는 안 보여, 이 중학생들아. 당연히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리면 볼 수 있는 머리는 있죠? 맞습니까, 얘들아? 여기는 쓰면서 보면서 하셔야 돼요. 자, 6번 풀어볼게요, 뒤에. 자,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쓰면서 보면서 하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뒤에 6번.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요. 그렇지. 쌤 다 썼어요. 뭐요? 그래. 이따 검사해줘. 아, 인생이 힘들. 진짜 손바닥이 너무. 수업 시간에 쓴 거지 않았어요. 냅둬. 괜찮아.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이거가 이게 잘했어. 자, 수소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요. 산소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대요. 그죠?
자, 분자.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뭐예요? 물분자를 만들으래죠. 네. 자, 물분자 한 개에 포함된 중성자는 최소. 자, 그러니까 중성자가 최소면 가장 가벼운 애를 만들었을 때 중성자 개수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물의 가장 가벼운 것은요. 요거랑 요걸로 물을 만들면 가장 가볍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는 중성자가 몇 개 있어요? 0개. 0개 있고 여기는 중성자가 몇 개 있어요? 8개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0 더하기 0 더하기 8이니까 요거 8이 맞네요. 그죠? 자, 분자 한 개에 포함된 전자는 항상 10개이다. 맞죠? 자, 전자는 자, 얘들아 볼게요. 원자는 무조건 뭐예요? 중성이죠? 네. 분자도 무조건 뭐예요? 중성. 분자도 중성입니다. 원자만 중성이 아니에요. 분자도 중성이에요. 자, 그런데 자, 중성이 되려면 양성자 수랑 뭐랑 같아야 돼요? 전자 수가 무조건 같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수소는요. 양성자 무조건 하나. 그죠? 자, 양성자 하나, 양성자 8개죠? 물에는요. 양성자가 무조건 10개. 그럼 전자도 무조건 10개. 자, 분자량이 다른 H2는 모두 몇 가지? 내가 맞죠? 네 가지 맞나? 몇 가지? 자, 가봅시다. 8부터 자, 11이니까. 가장 가벼운 몸무게는요. 8개. 자, 1 더하기 1 더하기 16 해서 18 몸무게가 가장 가벼운 몸무게겠죠? 맞죠? 가장 무거운 거는요. 요걸로 만들면 가장 무거운 몸무게가 되겠죠? 2 더하기 2 더하기 17이면 얼마예요? 21. 21짜리가 가장 무거운 몸무게고 이 사이에 다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18, 19, 20, 21. 그래요? 그래서 네 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써서 봐야 돼요. 안 써서 보시면 매우 헷갈리고 복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거는요, 중학교 거를 좀 많이 모아서 이렇게 합친 것일 뿐 하나하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합쳐서 하는 거는 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뭐 풀어보냐면 19번. 자, 보자이. 야, 수소 원자핵은 자, 여기서 밑상식 알려드릴게요. 수소 원자핵은 뭐다? 양성자가 하나 있으면 수소죠. 네. 중성자는 몇 개 있어야 돼요? 중성자는 몇 개 있어야 돼요? 무게에 따라 그렇죠. 없어도 되고 하나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5개 있어도 돼요. 중성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양성자 하나면 수소, 그죠? 중수소. 이게 따로 있네. 그럼 수소는요? 이거예요. 중수소는요? 얘들아 뭐예요? 1, 2. 1, 2죠. 자, 중성자는요? 양성자 말고 중성자 그 자체. 네, 그거 알고 풀어볼게요. 자, 머리 많이 써보세요. 이거 시간 많이 드릴게요. 천천히 풀고 다 푼 사람은요. 다른 거 풀어요. 어차피 숙제니까. 풀었어요. 수신호. 다시 풀어. 지금 다시 풀어. 중성자가 중성인 그렇죠. 중성자는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 그러니까 원자에게 플러스 되는 알갱이, 전기 안 띄는 알갱이. 근데 저거 위로 올라가는 건 뭐예요? 이거요? 네. X랑 Y랑 합쳐서 Z, Z랑 X랑 합쳐서 헬륨 원자에. 네, 니네들은 이런 것도 처음 보는구나. 네네네. 네네네. 천막이야.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x랑 y랑 z가 각각 이 셋 중에서 어떤 입자인지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거예요. 머리가. 선생님 이거 맞아요. 네. 힌트 여기서부터 판별하시면 편할 거예요. 힘들다. 여기서부터 판별하시면 편해요. 네 여기서부터. 맞아요. 저기서 다 나와요. 다 나오진 않아요. 전 다 나왔는데. 맞아 이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나오는. 여기 위에를 먼저 생각해서 하나가 확실하게 잡히고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뭐지 하는 보면 그 다음에 그 아래를 보시면. 네. 너무 중상과라 갑자기 이거 하니까 너무. 그냥 할 수가 있어요. 답은 안 돼, 이해가 안 되네요. 자 봅시다 얘들아. 자 지금 얘는요. 자 수소환자액은요. 양성자 그 자체로 양성자 하나죠. 그렇죠. 그죠? 자 중수소는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있는 애고요. 자 중성자는요. 말 그대로 그냥 중성자 그냥 하나 그냥 그 자체죠. 자 그런데 어느 게 x, y, z인지 모르는데 지금 x랑 y랑 합치니까 z가 되는 거죠. x랑 y랑 합치니까 z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구 합치면 누구 돼요? 지금 여기서는요. 원자액이랑 중성자. 얘랑 합쳐야 이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요 무조건 확정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z에 2올 수도 없고 z에 2올 수도 없잖아요. 그죠? 얘는 이거예요. 근데 x가 이건지 이거를 이제 밝혀야 되시는 거죠. 됐습니까 얘들아? 여기는 무조건 이거인 거 이해가요? 네. 그러면 z는 이거예요. z는 무조건 이거예요. 플러스 중성자. 자 그런데 x랑 얘랑 합쳐서 헬륨 원자액이 된대요. 헬륨 원자액은 원자 번호가 몇 번? 2번. 2번. 3. 그럼 헬륨 원자액에는 양성자가 무조건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2개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는요 중성자가 들어갈 수가 플러스. 없어요.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해야지 헬륨 원자액 양성자 2개가 되는 거죠. 그럼 y는요? 중성자가 되시겠네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요. 볼게요. 니네가 화학에서 필요한 지식은 수소 원자액은 양성자, 중수소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중성자는 그냥 중성자. 요게 화학에서 외워야 할 기본 지식이에요. 일단 이거를 외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머리를 댔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얘들아 볼게요. 자 그러니까 화학은요. 머리만 좋다고는 절대로 안 돼요. 기본으로 이거를 안 외우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기본으로 요걸 외워야 돼요. 그렇게 많이 외울 걸 원하진 않죠. 근데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해놔야 돼. 그래야 창의력이고 머리를 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X는 헬륨 원자일까 원자 번호가 같다? 아니죠. 얘는 1번, 얘는 2번. 틀렸습니다. Z의 질량수는 3이다? 이거 뭐야? 그냥 2잖아요. 질량수 2잖아요. 자, Y는 중성자이다? 맞죠? 자, 그래서 답은 2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고. 자, 얘들아 볼게요. 일단, 니네 13페이지에 26번은 지울게요. 이게 X처럼. 네, 아예 13페이지 26번은 아예 X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게 문제를 고르는데 이게 지금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빠진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지금 조금 잘못 뺐어요. 다 뺀 줄 알았는데 더 빼야 돼요. 요거는 아예 빼고요. 제가 많이 골랐는데 또 제가 이거 완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왜 안 돼? 야. 요 보기도 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홀전자라는 걸 이제 아예 배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일단 니은은 틀렸어. 니은은 틀린 보기요. 돼요? 니은은 틀린 보기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풀게요. 나머지는
네. 나머지는 그냥 없어요. 풀면 돼요. 자, 그런데 얘들아 볼게요. 지금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안 배운 내용이 나와요. 왜 알아서 자, 이거는 왜 나오냐면요. 언제 배웠던 내용이라서 나오시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라서 나오시는 그러면 거예요. 숙시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런 것도 이 문제에서 그런 걸 나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안 배웠는데 하시면 이건 다 무슨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중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까먹은 거지 문제가 이상한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볼게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숙제가 매우 작습니다. 20, 여기 8, 여기 문제까지만 풀어 오시면 돼요. 이게 적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볼게요. 갈수록 많습니다. 다 외워야 돼요. 이런. 오늘 줬던 워크북을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특히 얘들아 볼게요. 줬던 주기율표 있잖아요. 요거를 요 주기율표를 아까 전에 했죠. 금속, 비금속이라든가 고체, 액체, 기체를 모르면 앞으로 아마 아무 문제도 안 풀릴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풀어와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예 따로 노트에서 시험을 볼 거고요. 자, 얘들아 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뒤에 답 있어요. 뒤에 답이 있어요. 채점을 해오셔야 되는데 네. 자, 문제는 여기 지금 보시면 문제가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개념 적용 문제가 있고 그 앞에 개념 확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개념 확인 문제에 답이 없어. 뒤에. 개념 확인 문제는요. 그래서 선생님 매번 밴드에다가 올려드릴게요. 따로. 그래서 요거는 개념 확인 문제는 그거 보고 채점하시고 요거는요. 뒤에 있으니까 요거 뒤에 보고 채점하시고 선생님이 요거를 모르고 안 올렸어요.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시고 답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할 말을